네, 한여름 이상으로 핫한 이항영의 딱 이거 순서입니다. 오늘도 이항영 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지금 저희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요? 긴급하게 AS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시작도 전에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네. 3월 25일에 저희가 나스미디어를 처음 얘기했고요. 네. 그 뒤로 위원님이 나스미디어, 기승전 나스미디어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네네. 109%예요. 현재 어떡합니까? 이거 더 갈까요? 이거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전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요즘 이슈가 많은데요. 다음 카카오가 막 클라우드 서비스도 없애고요. 그동안 기존에 했던 거 돈 안 되는 거 다 싸그리 없애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신 모바일에서 뭔가 많이 하려는 건 노력하잖아요. 그쵸. 다음 카카오 TV도 하죠. 카카오톡으로 자동차도 부르죠. 콜택시 부르죠. 거기서 뭐 이제 검색도 하잖아요. 이게 결국 모바일 트래픽을 늘리겠다는 건데 모바일 트래픽 하면 뭐 합니까? 광고를 하자는 거잖아요. 네. 광고 회사거든요. 계속 말씀드린 나스미디어의 대주주는 누구? KT자고 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스미디어도 그런 주변 환경에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운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갖고 있고요. 계속 전 장기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떨어진 걸 보면 나스미디어를 중소형 좀 많이 했다시피 또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도 좀 많이 했는데 SK는 솔직히 재미없거든요. 근데 좀 답답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는 긍정 의견도 많으니까 좀 더 좀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겸손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한 10% 올라서고 있는 나스미디어. 앞으로 추가적 상승은 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또 오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떤 이야기 할까요? 요즘 날씨 어떻게 생각해요? 5월부터 좀 더웠고 요즘 그렇게 가뭄이 심각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바로 엘니뇨 얘기, 많이 주위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엘니뇨 얘기 한번 해보자. 엘니뇨, 정말 또 이 최근에 계속 들어왔던 그러니까요. 단어인 것 같은데요. 네. 뭐 호주에서는 엘니뇨 때문에 스키장이 말라버렸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니뇨란 정확한 개념 아시는 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처음에 업계에 들어간 게 1990년에 이제 한 연구소에 들어갔는데요. 네. 그때 이제 엘니뇨 얘기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세히 한번 찾아보니까 펠루랑 칠레, 중남미 쪽에서 일어나는 해수의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따뜻해지는, 그런 현상인데요. 에스파냐, 스페인어죠. 쉽게 하면 어린아기, 아기 예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12월경에 발생했기 때문에 나오는 아기 예수를 붙어서 얘기하는데요. 장기간 지속되는 전 진구적인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를 통틀어줬다는 좀 뭐랄까 일반 명사까지 된 거가 바로 네. 엘니뇨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호주에서 발표했어요. 최근에 수주 동안 해수 온도를 정확하게 검사해 봤더니요. 평년보다 월등히지금 해수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슈퍼 엘니뇨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많이 언론에서 18년 만에 슈퍼 엘니뇨가 온다 안 온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바로 그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학계에서도 슈퍼 엘니뇨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미치는 영향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 당국에서는 이번에 이 슈퍼 엘니뇨 때문에 엄청나게 뭐 갖다 쓸 거다, 전력이 소비가 될 거다 이러던데 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뭄이라든가요. 그리고 가뭄 나오고 또 태풍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곡물도 좀 어렵고요. 각종 먹고 살기 좀 빠듯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가뭄을 알고 보니까 나중에 엘니뇨 타격이 많이 나왔다는 것 같고요. 태풍 강도 세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에도 슈퍼 태풍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네. 건데 문제는 이렇게 기상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먹거리,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 수확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곡물에 대한 자급률이 높다. 우리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중남미에 있는 거기서 수입하는 것도 많죠. 뭐 딸기도 하고 뭐 포도 이런 거 많이 수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밀 같은 거 밀가루 다 그렇죠. 수입하는 나라인데요. 곡물 자급률이 워낙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곡물 자급률을 제가 파트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차트를요. 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보세요. 한국과 일본이 23%, 21% 최저 수준이겠고요. 캐나다 이런 걱정이 없죠. 200%. 프랑스도 100% 넘거잖아. 이런 별로 걱정이 없는데 네. 아래로 갈수록 외국에서의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상승의 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머리 아파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같은 곡물의 자급도가 낮은 나라는 좀 상당히 좀 뭐랄까 속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해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되겠죠. 네, 곡물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엔 물가 압력까지 세진다. 정말 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기온도 오르고 여기에 물가까지 오르고 살기 힘들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약간 방송에서 이러지만 좀 짜증 난 게요. 제가 왜요? 출장 갔다가 와서 지하철 탔더니요. 갑자기 올랐죠. 떨어지 푹 떨어니까 1,050원에 그런 기본 비용 되게 1,300 확 나는 거예요. 짜증 확 나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기후가 안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곡물뿐만 아니라 각종 광물을 하는 생산하는 사람도 상품 가격? 기후가 네. 안 좋아하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금속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엘니뇨가 막 진행할 때는 금속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네.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황이 안 좋으니까 곡물 가격이 올라갔다는 그런 경험치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저거 진짜 오를 것 없이 다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니뇨 얘기가 나와서 이 증권가 리포트를 쫙 한번 읽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뭐 중구난방이에요. 누구는 뭐 이 정도 영향, 누구는 이 정도 영향 이러면서 좀 자기들 일관되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믿을 만한 거 없습니까? 아, 맞습니다. 저도 헷갈려요. 왜냐면 어떤 데는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어떤 데는 해결할 거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믿을 만한 거 하나를 딱 찾아냈는데요. IMF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엘니뇨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에 4개 분기, 그러니까 1년인데요. 1년에 걸쳐서 농산물 가격은 과거에 5.3% 오른 것이 맞다. 그러니까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또 네. 하나 원유 가격도 13.9% 올라갔거든요. 전해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에 미친 영향이잖아요. LIG 투자증권, KB 투자증권, 대신증권 의견을 제가 딱 요약을 했습니다. LIG 투자증권에는요. 농기계라든가요. 수처리 업체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가뭄 때문에.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찬 음료 그런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맥주나 이런 것들이요. 탄산음료, 빙과류. 빙과류 이런 것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덥지 않다는 또 이 LIG 투자증권 얘기하고 있고요. 대부분 가뭄 때문에 이런 게 좋아진다는 얘기하고 아하. 있고요. 특히 농기계 네. 뭐냐면 물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막 가서 일하시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물을 하려는 거, 그러니까 수처리 업체 주목받는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KB 투자증권은 남해약, 농업바, 효성, OM 딱 보니까 이거 벌써 느낌이 비료잖아요. 농업 바이오 쪽 비료. 그러니까 네. 비료 관련 주식을 주목하라는 얘기하고 아하. 있고요. 대신증권은 똑딱 뭐 아주 특이합니다. 어업 관련주의 단기 관심을 얘기하고 왜요? 있는데요. 저도 여기도 깜짝 놀랐어요. 또 업이 무슨 상관인가 했더니요. 한국 원양 산업협회 코파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한 2014년에요. 원양 선망업, 쉽게 하면 참치인데요. 28.7만 톤을 기록해서 그 전보다 많이 19%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엘니뇨가 되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치가 더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치 관련주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대신증권의 주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바다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참치가 더 많이 잡혀서 어업 관련주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위원님, 딱 네. 봐도 너무 많아요. 농기계, 수처리, 비료, 어업 관련주 이렇게까지 풀어주시면 저희가 투자 못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여주세요. 저도 이제 정리했지만 저도 좀 답답한 게 좀 어려운 건 인정하는데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가뭄이 심하고 뭐 캘리포니아에 지금 몇십 년 만에 가뭄, 텍사스에 난리 이런 거 네.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또 한참을 보면 이번에 홍수 가서 또 뒤집혀 야구 있잖아요. 중국 홍수 나고 그래서 한 도시가 날아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처리 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계속 뜰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도 에라지도 그런 얘기했지만 저는 수처리 관련 전체적인 인프라 관련된 것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 있는데요. 극장 가면 CGV를 갔는데 저 이름도 쉽습니다. CGW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얘기해 주셨어요. 구겐하임 글로벌 물산업 ETF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회사, 영국,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 아시아도 중국 회사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산업 관련 ETF를 사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물이 부족해지고 있는 요즘에 결국 승자는 물을 잘 관리하는 쪽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주셨어요. 하지만 역시나 한 종목 뽑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ETF 강조해 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CGV가 아니라 CGW라는 점 꼭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